안녕하세요. 박형준입니다. 예, 저는 BNK 경남은행에서 PB 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PB 팀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예,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 PB 상품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PB 상품은 아니고요. 예, 은행에서의 이제 PB라고 함은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해서 일정 수준의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를 해드리는 업무를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과 자주 좀 접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대화의 내용은 뭐 금융자산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좀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나누고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유독 좀 많이 접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박 팀장, 내가 주문한 것도 없는데 택배가 반송되었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왔네. 그러면 여기 발신번호로 전화하면 되는 거야?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또는 박 팀장, 어제 저녁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코로나19 지원 대상이라고 문자가 왔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빈 공간을 사기범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거기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신 고객들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혹시 모르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되게 창피하게 여기시고 부끄럽게 여기시고 이걸 숨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전화 금융사기에 대비하라라는 주제로 2021년 4월에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353억 원이었고요. 피해 건수는 25,859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상보다 좀 많지 않으세요? 예, 이 수치는 직전 연도인 2019년에 비해서 65% 정도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중에 48.5%인 1,141억 원은 또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피해 사례가 많이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는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기 조직도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이렇게 감소되는 수치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그 보이스피싱을 나이가 많거나 금융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스피싱 전문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 교수나 학교 교사 그리고 부끄럽지만 여기 이 앞에 있는 은행원 같은 사람들도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을 좀 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그 보이스피싱 피해 연령별 분포를 보아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30대 이하 분들도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금융상식이 부족한 사람의 얘기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그리고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사칭형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자산을 사기 이용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수법은 이러한데요. 검찰청 소속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사기 범죄에 지금 연루되었으니 검찰로 출두하라고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이거 뭐야 또 보이스피싱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바로 끊으려고 하죠. 그때 사기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본인의 성명과 그 주민번호를 입력해보면 정말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그게 가짜 사이트고 가짜 영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도 당황하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실제 상황이라고 믿게 된 피해자는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사기범의 요구대로 자금을 순수하게 이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분명히 자금 출처 조사 후에 환급을 해줄 거라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보죠. 그리고 그때서야 이게 보이스피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유형은 지인 사칭형입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런 지인들을 사칭해서 지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으니까 좀 도와달라. 어느 계좌로 이체를 좀 해주면 내가 금방 갚아주겠다. 이런 식의 유형이죠.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사기범이 딸로 사칭을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나 딸. 내 지금 당장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카드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가지고 결제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대신에 이 계좌로 90만 원만 이체해주면 내가 금방 가서 갚아줄게. 부모들 마음 다 똑같죠. 자녀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화를 할 테니까 좀 받아봐 라고 문자를 보내지만 답변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지금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혹시 또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서 빨리 이체를 하지요. 이체를 하고 저녁에 딸을 만나보면 내 딸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가슴 아픈 소식이 되겠는데요. 세 번째는 대출 빙자형 유형입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 진행에 따른 비용이나 선납 이자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이것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한 사기범이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피해자의 지금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으나 미리 보증보험료나 그리고 선납이자를 납부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기존에 너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있었던 터라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서 이체를 해주죠. 보증보험료랑 선납이자를요. 그런데 그 이체된 금액은 사기범이 고스란히 인출을 해서 잠적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로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은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5계명을 만들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금감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면 절대로 거절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경찰이나 금감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나 또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메신저나 문자를 통해서 금전을 요청하면 유선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거절하라. 반드시 본인의 전화나 또는 타인의 전화를 빌려서라도 지금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보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거절하라.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제가 다니는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절대적으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선납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하지 말아라. 이걸 클릭하게 될 경우에는 뭐 유행가 있죠.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아닌가요? 네.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손 안에 있는 폰은 내 폰이 아닙니다. 사기범 안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URL이나 그런 앱은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하라.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됐다고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당황하는 마음에 눌러보지요. 그러면 사기범에게로 전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카드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이는 금융이체 시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입금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부터 원하시는 대로 시간 단위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체를 하게 되면 사기범의 계좌는 제가 설정한 그 시간 이후에나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체 취소를 통해서 제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제가 지정한 계좌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이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1일 최대 한도 100만 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액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는 지연 인출 이체 제도라고 해서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이 되면 그 통장을 가지고 자동화기기나 ATM에서 출금을 30분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출을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지급 정지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그리고 사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잘 알매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리고 송금까지 해줬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모르셨죠? 네, 우선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송금을 하게 됐다면 중요한 거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네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체 없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 은행이나 또는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걸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확인원은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3일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발급받으시면 3일 이내에 은행에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지급정지된 계좌의 그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의 소명을 거쳐서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관련 기관에서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BNK 경남은행에서도 날로 진화하는 전화 금융사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지난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창원과 울산, 함양에서 3건이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할 수 있었던 7천만 원의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시게 된다면 가까운 경남은행에 오셔서 잘 훈련된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밝은 분들 앞에서 좀 어두운 얘기를 좀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이 한창 유행할 때는 어르신들이 주로 보이스피싱의 많은 피해자였잖아요. 근데 왜 요즘은 20대, 30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걸까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좀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수시로 마음이 아프고 수시로 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대, 30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가해자로.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로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너무 취업난이 힘들고 취업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디 이제 월급을 준다 하면은 좀 이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좀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뭐 중간책을 찾는다던가 또는 취업을 시켜줄 테니까 계좌 사본을 보내라 해가지고 그걸 대포 통장으로 사용한다던가 그 대포 통장을 통해서 사기범이 사기친 그 금액을 다른 데로 이체를 한다던가 그래서 중간책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매진말을 하고 끝내려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빠르게 진화하고 피해 사례를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는 그런 방심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어떤 수법을 좀 더 들여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BNK 경남은행 PB팀장 박형준이었고요. 다음에도 기회 되면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